2019년 9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박두리엠의 외진 곳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는데요. 사건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던 18세 응우옌 카오 S는 시내에서 손님 2명을 태우고 외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 날 줄게. 아, 그건 안 되죠. 차비를 둘러싼 말다툼은 삽시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때 갑자기 손님 한 명이 흉기를 꺼내 S를 무참히 공격, 살해한 뒤 휴대폰과 오토바이까지 훔쳐 도주한 겁니다. 그럼 흉기를 갖고 다녔던 뭐 강도였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뒤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색을 하던 경찰에 의해 S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에 살인범을 찾아 수사에 나선 경찰. 결정적 단서는 물론 시신이 발견된 곳이 워낙 외지고 한적한 지역이라 목격자도 없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가 했지만 바로 다음 날 하노이에서 155km 떨어진 옌바이 지역에서 S를 살해한 범인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S 본인이 직접 남긴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다잉 메시지 같은 걸 남겼나요? 사건 당일 S는 범인들을 태우기 전부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 지역은 위험해서 안 가요. 아, 좀 태워줘요. 급한 일이라 그래. 아, 범인들이 원했던 목적지가 유독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한적한 지역이라 왠지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던 S. 그래서 범인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기 전에 친구에게 연락해서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게 이 사진을 보내줘. 몰래 찍은 범인들의 사진을 미리 친구에게 전송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S와 연락이 닿질 않자 해당 사진을 경찰에 제보했고요. 아하. 경찰은 친구가 제보한 사진 속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인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그냥. 그러니까 거기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사진 한 장. 결국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키가 됐는데요. 위험을 직감한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남긴 절박한 제보가 아니었을까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13일 공개합니다. 64년 만에 가족을 찾은 사연은 2005년 스위스와의 국경 지역인 이탈리아 북부 아우스타 발토르넨체 계곡 해발 3,100m 지점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됐는데요. 그러나 당시 기술로 유해 신원을 확인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2017년 이탈리아 경찰은 유해와 치아 등을 분석해 그를 키 약 175cm의 30대 남성으로 추정했고요. 또 당시 유해와 함께 발견된 스키 장비, 안경, 시계 등을 조사, 해당 남성을 프랑스인으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진짜 긴 세월인데 그렇죠. 저 가족들은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서들만으로 해당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말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SNS에 게재,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 많은 제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SNS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누가 안다는 얘기 들릴 수 있잖아요. 제보가 왔습니까? 자, 이외 이 소식은 프랑스 내에서도 SNS를 통해 화제가 됐고요. 심지어 청취자 여러분, 혹시 1950년대 이탈리아로 스키를 타러 갔다가 실종된 남성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며칠 뒤 이탈리아 경찰 SNS에 정말 기적 같은 댓글이 달립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고 연락한 사람은 프랑스 여성 에마 나셈으로 해당 남성이 자신의 삼촌 앙리 르 마스네인 것 같다고 제보를 한 겁니다. 자,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삼촌 마스네가 1954년 당시 파리 재무부에서 일하다 스키 여행을 떠난 뒤 실종됐다고 합니다. 와, 아이고 가족이네 그러면. 그 가족이 또 우연히 저 방송을 듣고 제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라디오 DJ가 큰 역할을 하셨네. 가족들의 DNA까지 채취해 검사한 결과 그는 프랑스인 앙리 르 마스네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새 95이 된 마스네의 동생은요.
형에게 일어난 일을 영영 알 수 없을 거라고 포기했는데 그의 유고를 찾게 돼 기쁩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2위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잡힌 살인범. 2019년 4월 6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서 18세 나우엘 비탈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사건 당시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지만 하필이면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흘린 단서도 없고요. 사건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며 미제 사건이 될 뻔한 그때 그 사람이 나우엘을 죽인 범인 같아요.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걸려온 결정적인 제보 전화로 나우엘 살인범이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뭐를 알고서는 저렇게 제보를 한 거죠? 제보자가 범인을 확신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뭐 가격 올리고 뭐 주소 쓴 거 보니까 네네. 이거 이렇게 물물 거래하는 그러게. 그런 사이트에 올린 건가요? 중고 사이트인데? 네. 그 이게 왜요? 판매자가 SNS에 올린 중고거래 게시물을 본 나우엘의 친구는요.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SNS에 올라왔어요. 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범인이에요. 저게 심지어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이었어. 맞습니다. 야, 저또 너무했다. 야, 이거 진짜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잘 잡혔다 이 나쁜. 없네, 진짜. 일면 수십년 진짜.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누군가가 SNS에서 판매 중이라고 제보했던 거예요. 뭐야. 이 운동화가 피해자인 나우엘의 것이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 SNS의 사진 속 운동화에는 붉은 자국, 혈흔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진 살인범은요,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뺏으려고 했지만 나우엘이 저항하자 그를 살해. 나우엘이 쓰러진 틈을 타 운동화를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나우엘을 살해한 다음 날 SNS에 떡하니 피해자인 나우엘의 운동화 판매 글을 올린 겁니다. 짜증나. 하지만 이 게시글을 보고 나우엘의 운동화인 것을 알아챈 한 지인이 경찰에 범인을 제보했던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와, 운동화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고작 운동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그것 때문에 뺏긴 거고. 아휴. 나우엘을 살해한 범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대 8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대반전을 가져온 모모모. 2015년 4월 4일 오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지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마이클 토마스 슬레이저. 그런데 미등이 고장난 한 차량이 그의 눈에 띄었고 그는 차량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도망간다. 도망가나요? 딱지 안 끊으려고 그러는 건 뭐,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차를 버리고 왜 도망가? 어. 차량 도둑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 탈취범. 좀 그런 게 많잖아. 교통단속에 걸리자 갑자기 도주를 시도한 운전자 월터 라머 스콧. 사실 그는 과거 10여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력 때문이었는지 스콧은 경찰 슬레이저를 피해 달아났고요. 슬레이저는 곧바로 스콧을 뒤쫓았는데요. 네. 그런데 도망가던 스콧은 돌연 경찰 슬레이저가 가지고 있던 페이저건을 빼앗아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슬레이저는 어쩔 수 없이 스콧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이후 스콧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그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안타깝긴 해요. 아니 경찰도 얼마나 좀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4월 7일 당신을 스콧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 슬레이저가 스콧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정당방위 아니었어요? 과잉방위로 봤나? 슬레이저가 체포된 이유는 그날의 진실을 담은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근거리에서 그냥 아예 조준 사격을 했네. 몇 발을 쏜 거예요 지금? 뭐야? 총을 저렇게 많이 왜 쐈는데. 이렇게 많이 싸워 그리고? 그리고 병원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수갑 채우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 기자님께서 얘기한 거랑 완전 내용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소름이다 이거. 유전 서스펙트네 이거. 이 정도면 완전 반전인데? 영상 속 스콧은 완전 비무장 상태고요. 슬레이저는 달아나는 스콧을 향해 무려 8발을 조준 사격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미쳤어. 뭐야? 심지어 쓰러진 스콧 옆에 테이저건을 두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러지 마. 아 뺏었다라고 거짓말한 거구나. 네. 그러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소름 돋게 스콧이 테이저건을 뺏어서 자신을 위협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며 거짓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충격이다 이건 진짜. 경찰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저런 보고서를 내지? 저 영상 하나 없었으면은 그냥 완전히 묻혔겠죠. 사건의 대반전을 가져온 이 동영상의 촬영자는요. 당시 출근 중이던 청년 페이린 산타나였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동영상을 제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슬레이저의 진술대로 보도되자 산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스콧의 변호사 측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야 진짜 천만다행이야. 정말로 저 영상이 없었다면 진짜. 진짜 묻히는 사건이었을 텐데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결국 2016년 12월 슬레이저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산타나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내가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어땠겠어요? 꼭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11을 공개합니다. 대학 채팅방에서 생긴 일. 2012년 1월 국내 K대학교의 학내 채팅방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 A씨는 SNS를 통해 네덜란드 한 회사에 긴급 제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네덜란드에서 수사관들을 급파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야, 이거는 뭔데 국제적인 공조수사까지 펼쳐진 거죠? 그러게. 당시 A씨가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에요. 내가 바로 네덜란드 K사를 해킹한 사람이다. 나 쩔지? 뭐? 네가 그 해커라고?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이 외국인이 단순히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뇌리에 스친 한 가지, 바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해커들이 네덜란드인 80%가 사용하는 대표 통신기업 K사의 300여 대 서버에 침입,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회선을 마비시킨 해킹 사건으로요. 해커들의 공격으로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메일 등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해커들은 한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9개 나라를 넘나들며 주요 대학과 기관 서버들을 해킹, 그리고 해킹에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우리나라의 대학교 서버에 침입해 자신들의 범죄를 과시했던 겁니다.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뭐 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익명성 기대가지고 장난 끌어올리고 막 뭐 허세, 허풍 이런 거 많죠. 허풍 떨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나선 게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자, 네덜란드 경찰과 한국 사이버 테러 대응팀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커들의 아이디,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네덜란드와 호주에 거주하던 두 국제 해커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 A씨의 제보는 대규모 인터넷 마비 사태를 막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 해커들이 네. 사실 그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 그 IP도 다 우회하고 사실 역으로 추적해서 잡히는 게 되게 어렵게끔 그렇게 잘 숨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빨리 나왔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 속으로 꽁꽁 숨을 뻔한 해커들을 잡아낸 빛 같은 제보. 어둠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